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이제 국가 배상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대법원 판례, 김명수가 이제 대법원장을 하고 있을 시절에 지금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인 건지 하여튼 이제 각종 국가 배상 책임이 연일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제 국민의 세금이 이제 지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연 법리적으로는 또 타당한 것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법률신문 11월 21일자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 변호사가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서두는 이제 공감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철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1900년대 초에 독일의 이제 심리학자인 테오도르 립스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츠너가 독일말,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을 잘 못하겠습니다. 독일말에 이제 그 단어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자연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예술 작품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는 뜻으로 이제 묘사되었던 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독일 심리학자 립스가 이제 인간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이제 설명을 했고, 티츠너가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리스어의 열정 속에서 또는 고통 속에서를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이제 영어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엠퍼시라는 그런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퍼시를 사용해서 이제 안으로 느끼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곧 공감이란 타인의 마음, 타인의 감정, 타인의 현재 상태에서의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지각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태원 이제 사고를 두고서 각종 이제 벌어진 논란들, 이제 물론 주무장관의 실언, 그 관할 경찰서장과 그 구청장의 어떤 직무 수행 태도 등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또 워낙 어려운 상태에 이제 놓여져 있는 분들한테 이제 주위에서나 이제 언론에서나 이제 매체 등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 굉장히 좀 서운하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이제 지금의 우리 사회는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 증진과 시민 참여, 사회 정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칼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구구절절 당연히 옳은 말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법률 신문에 이제 기고가 되었고 작성하신 분이 또 현직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이제 남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에 대해서 왜 이번 이태원 사고에만 이런 이야기들, 공감 능력의 부재, 공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21g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서 이제 숀펜 등이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각각의 인물들이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참 이게 이태원 사고와 같이 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인 교통사고라던가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인한 어떤 이런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그 해당 당사자들은 정말 극한의 고통과 번뇌를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참 섬세하게 다룬 영화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상이라든가 가족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좀 더 학력이 스펙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어제 없었던 거 아니고 그저께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사회 인사들이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다양해서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인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고, 이번에 이제 희생당하신 분의 이제 유족 일원이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연합뉴스에 이제 인용 보도되었는데, 부모가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학교를 믿고 아이들끼리 싸워도 선생님이 말려주고 이런 질서가 있어서 믿고 보냅니다. 아이가 커서 사회로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를
국가를 믿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길바닥에 떠날 수 있나요? 라 해서 마치 이제 학교하고 사회, 성인을 이제 키워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이제 같이 같은 이제 논의 수준에서 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저는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너는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떤 심정이겠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뚜렷하게 말씀은 없지만, 최소한 어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내지는 특히 저는 직업상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들한테 공감을 못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도 뚜렷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책임이 논해지는 부분이 있고, 국가의 책임이 논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국가의 돈은 누구의 돈인가? 제 돈이라면 제 어떤 개인적인 돈을 제가 어떤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를 내놓던 안 내놓던 건 전적인 개인적인 문제니까, 만약 제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금을 모은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인간성이 덜 돼 먹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100% 수용하겠지만, 지금 이제 결국 남의 돈이 국가의 세금이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돈도 아니고 문재인의 돈도 아니고 이재용의 돈도 아니고 국가 모두의 이제 그 돈인 국가, 절대 내 돈이 될 수 없는 이 국가의 돈이 이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상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예술작품, 미학적인 어떤 느낌의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국가의 정책을, 국가의 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 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군대에 보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떤 보상 책임, 국가가 이에 대해서 보상 혹은 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이제 의무 교육의 어떤 에 따라서 국민이 자식을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와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명수가 이제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제 좌빨,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은 이제 올해 8월 30일 날 그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단을 내렸는데, 이 경우 이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즉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를 했던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 있냐를 두고서 싸움이 벌어진 사건에서 이제 원래 그 청구를 기각했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환송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다수 의견은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이뤘는지 이런 등등의 이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 누구도 다 안다. 그래서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결과적으로 강제수사, 공소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에서 현실화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되고 적용돼서 집행돼서 처벌까지 하게 되는 일련의 국가 적용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김재영 대법관은 이제 별개의 의견으로, 그러니까 아예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에 대한 이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이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성 대법관 같은 경우도 아예 저희가 이제 국가배상법에서는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위법성, 그러니까 고의 과실에 의한 어떤 이제 행위가 있어야, 불법 행위가 있어야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예 공무원의 공적 직무상 수행상 과실, 공무원 개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 어떤 직무상 과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국가 자체가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예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불법 행위였다. 당시 법관이 긴급조치 9호가 위법하고 위헌한 것을 알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관의 과실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국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7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간 등으로 이제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하고 있던 이제 피의자가 이제 그 강간 피해자를 살해한 그런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도 국가배상법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그 경우였는데, 원래까지 이제까지는 이제 대법원은 공무원의 이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이제 위반한 경우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석을 해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은 이제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질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으로 사명을 하는, 이를 보호하는 것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공무원의 부작위,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서 공무원으로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생명이나 신체, 재산이겠죠.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무원한테 명확한 법규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떤 의무가 있으면 뭐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 또 이렇게 뭐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공무원이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얘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두 가지 경찰관과 이제 전자발찌 상황을 이제 그 관리하는 보호관찰 간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대법원 각각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합하다. 보호관찰관 같은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강간을 했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강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은 예상하지 못했냐라는 얘기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데이트 폭력 그런 것과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내지는 이제 다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도대체 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왜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희생이 나도록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의 잘못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 김명수 대법원은 인정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정말 해당 공무원들이 몰랐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다 국가가 세금으로 다 책임을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단순히 이런 것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제한돼서는 또 안 되겠지만, 많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피해자, 기타, 또 군에서도 오늘도 어디선가 군에 복무하다가 사망 혹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이것을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부조하는 것과
국가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2개의 판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이제 보통 저희가 책임을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위험을 방지할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위험이 급박하게 발생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런 이 생각 자체를 못했다라면 그 왜 생각을 잘 못했는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 조금만 내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위험들을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 위험의 징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그 위험을 수용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요건이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국가배상 책임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어야 하는데, 위와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것들은 전혀 심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경찰 왜 이런 상황들 예견하지 못했느냐, 예견하지 못했으니까 과실이 있다, 국가배상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구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 용산구청장, 장관 당연히 잘못했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또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이런 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맡긴 그 세금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태원 사고가 이전에 이런 벌어졌던 사고와 명백히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책임을 이제 규정을 지어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의 규모라던가 기타 등등의 사안으로만 위로금을 주고 배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정말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위로금과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냉정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좀 드렸고요.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내 돈이 아니고 누구의 돈도 아니고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참 특히 김명수, 이제까지 좀 법원이 좀 느슨하게 이런 부분을 쉽게 인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렇게 좀 폭넓게 국가의 돈을 펑펑 퍼주는 이런 식의 판결이나 판단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
살아나는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